우리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가 다 혼자서 살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 자아를 인식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가치를 느끼고 자아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키고 완성에 이릅니다. 우리는 다른 인격과의 만남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온전하게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 교도소에 가보면 아니면 소년원에 가보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거의 10명 중에 9은 다 결손 가정 출신들입니다. 집에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인격의 존귀함도 누구로부터도 이렇게 배워보지 못한, 그것이 결국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그 자괴감과 여러 가지 그 자기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러면서 범죄로 이렇게 나아가고 결국은 교도소로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둘이 귀대서 서듯이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가능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자기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상대방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자라납니다. 여럿이 모인 집단도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이 쪼그라들고 왜소해집니다.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그 편협한 그룹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폐쇄적인 정체성을 가진 그런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폐쇄적인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거나 저해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고 쓸모 있는 범위에 있을 때만 이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웃은 이웃이라기보다는 동업자일 뿐이고 특정한 이익만을 공유하는 파트너일 뿐이라고 교종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화하는 개인주의는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도 평등하게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형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도 막아버립니다. 개인이 자신의 좁은 세계를 뛰어넘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연대를 알아야 합니다. 연대. 이 연대를 몸에 익히려면 학습과 양성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교종께서 지적하십니다. 연대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현장은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슬하에서 가족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서로 연대하는가를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또 가정을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윤리적, 영성적,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일은 학교의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연대라는 것은 어쩌다가 마음이 내킬 때 공감하거나 아니면 동참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마음의 연대가 아니고요. 연대는 가난의 구조적인 원인, 불평등이나 일자리 부족과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그 사회 악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과 싸우고, 그리고 뭐 주택이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그 인간이 향유해야 하는 다양한 그 기본적인 사회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을, 거기까지 가야 이게 연대다, 이렇게 교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편적인 형제를 실제로 그 마음속에만 가둬두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꽃 피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구체적인 그 사례를 교종께서 몇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교종께서 그 교종에 즉위하신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가장 큰 관심을 쏟으신 것이 이주민의 문제입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 또 이 시대에 가장 그 세계 전체가 다 함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은 많은 이주민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주에 안 나서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욕구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TV 화면에서, 영화에서, 뭐 드라마에서 보는 더 나은, 더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문화,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할 텐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거를 돕는, 그러니까 그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것이 우선 한 가지, 이 선진국들이 이렇게 그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그 국민들이 그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고향에서 그래도 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그 이주민이나 난민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의 하나이고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이미 이제 떠나온 사람들, 이미 이렇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이고 과제입니다. 우리 이웃이 이주민이라면 복합적인 도전 과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이민은 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적 성취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미 이주해온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고향을 떠난 타 지역에서, 타국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그 기본적인 필요에 부응해줘야 되는 것이 모든 국가가 져야 될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주민을 맞이하는 데에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가 무엇과 하니, 먼저 환대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증진이라는 건 좀 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방인과 이주민이 이렇게 한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본방인이 이렇게 끌어안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환대, 보호, 증진, 통합. 이 네 가지 단계의 그 수용 태세가 되어 있어야 이주민이 어디를 가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주민을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식의 시혜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환대, 보호, 증진, 통합을 통해서 동반자가 되고 형제적 우애 정신으로 그들의 문화, 종교적인 정체성과 다름을, 그 차이를 그들이 고향에서 가졌던 그 문화적인 전통과 아니면 종교적인 그 정체성을 이 타향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이는 상명하달식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네 가지 행동을 통하여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각자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다름에 열려 있고 인간적 형제의 정신으로 그들을 증진할 방안을 알고 있는 도시와 나라들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위험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도록 여러 단계로 안배해야 한다. 내국인과 동등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지원을 장기적 계획을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줘야 된다 하고 지적하십니다. 예를 들면 비자 발급 확대와 간소화, 개인과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 채택, 가장 힘없는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적절하고 품위 있는 주거 제공, 개인의 안전과 기초 서비스 접근 보장, 적절한 상담 지원과 신분증을 소지할 권리 보장, 공정한 사법제도 접근,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과 최저 생계비 보장, 이동의 자유와 고용의 기회, 미성년자 보호와 정규 교육의 기회 보장, 임시 보호나 환대 프로그램 제공, 종교의 자유 보장, 사회 통합 촉진, 가족의 재결합 지원, 지역 공동체의 통합 절차 마련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다른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와서 그들이 오면 우리나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막연한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자기 나라에 온 다른 젊은이들과 대립하게 만들고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도록 부추기는 자들의 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요.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 예멘 난민이 갑자기 500여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쳐들어왔어요. 제가 있는. 그래서 그때 막 그냥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예멘에서 와가지고 이게 무슨 난동을 부릴 것인가. 이게 우리 여성들이 밤에 마음 놓고 외출이나 할 수 있는가. 뭐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빨리 이들을 다른 나라로 출국을 시켜라. 그러면서 무려 70만 명이 청와대에 청원을 했어요. 그때 70만 명이. 저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종께서는 새로 도착한 이주민을 2등 시민으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예멘 난민들을 제주도민들도 굉장히 경계하면서 걱정하고 우려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제주도민들 전체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6.25 때 어땠는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갔고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왕조 마렵에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연해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이민으로 난민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700만이 지금 한국 사람이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해서라도 불과 500명 들어왔는데 좀 법석 떨지 맙시다 하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 500여 명 중에 반은 수도권으로 와서 일자리 구해서 그런 대로 정착을 뭐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밥벌이를 하고 있고요. 반은 제주에 남아서 뭐 농가라든지 여러 곳에 일자리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도 예멘 난민이 뭐 이렇게 사고 쳤다는 이야기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주민의 도래는 그 자국 시민들에게 위협이나 또는 손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통하여 도착 국가의 시민들은 더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교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도착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그들이 들어온 공동체와 사회에 풍요로움과 온전한 인간 발전의 기회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발전해온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은 타민족, 타문화와의 교류와 만남을 통해서 많이 풍성해졌고 성숙해져 왔다. 이게 인류의 경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더 소통하고 서로가 지닌 재능과 선물을 발견하고 일치를 이루고 상호 차이를, 상호의 다른 점을 상호 성숙의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주민이 도착 국가에서 환대를 통해서 잘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큰 축복과 선물이 된다. 이렇게 교종께서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아야지 혼자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구촌 어느 한 구석의 가난과 퇴폐와 고통은 결국 지구 전체를 멍들게 하는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함께 구원받거나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지구 한편에서 겪는 가난, 타락, 고통은 결국 지구 전체에 타격을 주게 될 문제의 암묵적 온상지가 됩니다.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지구촌 전체의 온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보는 글로벌한 시각과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로컬한 지역화한 시각을 함께 고루 갖추어야 온전한 인간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글로벌리제이션하고 로컬리제이션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세계화는 뿌리가 뻗지 않고 줄기만 커진 나무와 같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넓게 뻗어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는 그 뿌리도 성장하지 못한다. 자기 지역에만 매몰되는 지역화는 다른 지역과 유리되어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고 협소한 민족주의,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으로 쪼그라들고 만다. 다른 지역의 문화는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고 인류 문화가 품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고 풍요로운 자산이다. 그래서 건전한 자신의 개방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은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강화되고 더 성숙해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편협할수록 우리 주변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문화는 이에 맞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적이 아니라 인간 삶의 무궁무진한 풍요로움에 대한 다양한 반영이기 때문입니다.